네, 레스카페에 화가 열전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. 우리가 살다 보면은 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죠. 근데 화가들의 경우에 나쁜 일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네, 엄청난 일을 당했던 화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네, 미국 화가 조셉 드 캠프 이야기 시작합니다. 오늘 소개할 조셉 드 캠프는 이제 화가이자 더 텐의 멤버였습니다. 19세기 말 미국 화단에는 이제 기존의 회화와 전시 기법 또는 제도 이런 것들에 반기를 든 10명의 화가들이 등장합니다. 마치 파리의 그 인상파 그룹과 같은 그런 맥락이었었는데요. 그들은 이제 팬 아메리칸 페인터스라는 그룹을 만들게 됩니다. 뭐 지금은 이제 그냥 더 텐으로 부르죠. 득캠프는 그 멤버 중에 한 명이었고 또 테너 멤버가 되면서 그의 작품은 이제 나중에 인상파 기법으로 더욱더 이제 기울어지게 됩니다. 저의 추측이지만 그 득캠프의 선조는 혹시 프랑스 출신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왜냐하면은 이제 득캠프는 영어식 발음이고요. 표기 방법이나 이런 걸 보면은 이제 불어로도 읽을 수가 있는데 프랑스어로는 이제 득강이 되거든요. 그런데 그 득템프라는 그 이름의 예술가가 미국 미술사에는 두 명이 등장을 합니다. 한 명은 오늘 소개할 조셉 득캠프고 또 한 사람은 그 같은 해에 태어난 랄프 득캠프입니다. 그 랄프 득캠프는 사진 작가이자 또 풍경화가로도 아주 이름을 날렸던 사람이에요. 밑에 보시는 그 그림은 이제 랄프 득캠프가 그린 작품인데요. 랄프 득캠프는 이제 조셉 득캠프보다 12년을 더 오래 살았습니다. 득캠프는 이제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 태어났습니다. 뭐 자료를 보면은 그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남아 있는 게 없어요. 그런데 이제 어려서부터 그 미술의 재능을 보였고, 그래서 득캠프는 이제 보스턴으로 가서 자신보다 10살이 많았던 이제 프랭크 두베넥을 이제 스승으로 하여서 이제 그림을 배우게 됩니다. 17이 되던 1878년. 그런데 이제 이 다른 기록은 또 75년이라고 되어 있는 기록도 있는데요. 1878년이라는 기록이 더 많습니다. 이제 이해에 그 득캠프는 이제 본격적인 미술가가 되기 위해서 독일 뮌헨에 있는 로얄 아카데미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. 이때 이제 스승이었던 두베넥도 동행을 하게 되는데 그 나중에 두베넥은 그 미넨 근처에 그 바바리아 그 지방에 이제 미국인 화가들을 위한 어떤 그 집단 불악 뭐 우리로 말하면 이제 소굴 뭐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죠. 여기 누워 있는 그 누드라는 작품은 그 득템프의 스승이었던 프랭크 두베넥의 작품입니다. 네. 해먹이라는 작품입니다. 나무 사이 아주 그늘 좋은 곳에 해먹을 걸어놓고 아이 둘을 뉘었습니다. 작은 아이는 잠이 들었는데 조금 더 큰 아이는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. 잠이 들락말락할 때 뭐 그런 표정 아닌가요? 예전에 아이들 키울 때 그 잠들기 전에 그 투정을 부리던 생각이 좀 납니다. 이제 그림 속 모델은 캠프의 아내 에디트, 그 다음에 딸 셀리, 그리고 아들 테드입니다. 마치 가족 사진을 본 듯한 기분이 드는데요. 아마 이 작품을 그릴 때 득캠프는 무척 행복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린다는 것, 기분 좋은 일 아닌가요? 1883년, 이제 네덜란드를 방문해서 그곳 대가들의 작품을 이제 공부를 하고요. 특히 이때 그 득캠프는 그 요하네스 페르메르의 작품에 아주 굉장히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. 창문 근처에 서 있는 여인의 모습도 에서 들어오는 빛의 묘사에 아주 두베넥은 열광을 하죠. 그 훗날 그 득캠프의 그 많은 추상화에 그 이런 페르메르의 기법들이 반영이 되게 됩니다.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피렌체에서도 잠시 거주를 하게 됩니다.
파란 컵이라는 작품입니다. 자, 혹시 뭐 금이라도 간 걸까요? 그 햇빛에 파란 컵을 들어 이렇게 보고 있는 여인의 얼굴 표정, 그리고 밖에서 들어오는 빛의 처리, 또 액자 위의 정물들, 뭐 이런 묘사들이 참 탁월하죠. 이제 1893년 이제 귀국한 다음에 캠프는 이제 보스턴으로 이사를 합니다. 근데 보스턴에서는 이제 미술학교 교사로서 또 초상화가로서 이제 일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. 그 미국 화가들 중에는 그 뉴욕의 허드슨 강을 따라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그 강 주변에 펼쳐진 그 풍경에 이제 주안점을 두고 풍경화를 그린 화가들이 이제 등장을 하거든요. 이런 사람들을 저희가 허드슨 강파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런데 그 또 보스턴에는 아름답고 우아하면서도 또 세련된 인물들, 또 사실적으로 그린 또 화가들이 있었습니다. 이제 이들을 우리는 보스턴파라고 또 이제 부르는데, 이 득캠프는 그 보스턴파의 그 멤버였고요. 또 그 멤버들 중에서도 굉장히 그 뛰어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. 문화풍경입니다. 인상파 이제 기법이 강해지면서 이제 득캠프의 그 이름은 미국 전역에 이제 알려지게 됩니다. 뭐 실제의 모습보다는 이제 보여지는 모습을 전달하는데 더 이제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요. 또 색조주의 그 양식을 적용하면서 이제 빛과 공기의 그 흐름에 이제 중점을 두게 됩니다. 사실 그 득캠프의 그 초기 작품은 풍경화가 많았습니다. 그러나 오늘날 남아있는 그의 작품은 초상화가 대부분입니다. 여기에는 큰 이유가 있습니다. 6월의 햇빛이라는 작품입니다. 호수를 건너올 그 시원한 바람이 이제 가볍게 나뭇잎을 흔들고 있고, 또 6월의 햇빛은 엄마와 아이의 머리와 또 어깨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. 이제 무릎에 책을 펴고 이제 부드럽게 딸을 안은 엄마의 자세에서는 여유와 사랑,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지지요. 또 아이도 책이 아주 골똘한 표정입니다. 모든 것이 사랑스러운 그 6월의 어느 날 모습이지요.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아이의 다리 묘사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. 혹시 뭐 작품을 그리다가 급한 일이 있으셨던 걸까요? 아니면 뭐 저만 이상하게 느끼는 것인가요? 뭐 어쨌든 간에 아이와 엄마가 책을 보는 장면은 그 인상파 화가들 작품에 그 자주 등장하는 주제였지요. 네, 음악 수업입니다. 피아노를 치는 아이 옆에 뭐 선생님일 수도 있고 어머니일 수도 있죠. 딸이 치는 지금 그 소리를 좀 듣고 있죠. 1904년이었습니다. 득캠프는 일생 최대의 그 비극적인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. 보스턴에 있는 그의 화실에서 불이 났습니다. 그러니까 이 화재로 그 초기에 제작되었던 풍경화 수백 점이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. 또 마인이라는 곳에도 그 화실이 있었는데 그곳에서도 불이 났어요. 그러니까 보스턴에 있는 화실에서 불이 먼저 났는지 마인에 있는 화실에서 불이 먼저 났는지는 명확치 않습니다. 그런데 어쨌든 간에 두 군데 화실에서 불이 나면서 그동안 그렸던 그 수많은 그림들이 사라져 버린 것이죠. 그러니까 이 사건은 그 두베넥이 그 드캄프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아주 오랫동안 그를 괴롭혔었습니다. 뭐 사실 누구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. 파랑새라는 작품입니다. 파랑새를 세 장 안에서 꺼내서 이렇게 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. 파랑새가 희망을 상징한다고 한다면 여인은 지금 손에 희망을 올려놓은 셈이죠. 역시 그 희망은 갇혀 있기보다는 열린 곳에 있을 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다가 희망이 날아갈 수도 있지 않겠냐고 뭐 하실 수 있죠. 근데 뭐 자주 돌아보면은, 자주 돌보면은
그 내주에 머물러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. 어쩌다 생각날 때만 돌아보면은 뭐 희망도 어쩌다 나를 한번 보겠지요. 그러니까 화재 사고 이후에 이제 득캠프는 초상화에 전념하게 됩니다. 또 친구의 부탁으로 당시 그 시어도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의 공식 초상화를 그렸다고 하니까 득캠프의 위치를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 있죠. 또 득캠프는 또 앉아 있는 모델보다는 이제 분위기, 특히 옆에서 그 들어오는 아주 극적인 빛에 이제 중점을 두었습니다.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그 페르메르의 영향이었었죠. 푸른 중국풍 코트라는 작품입니다. 이 득캠프의 그 마지막 작품이라고 좀 추정이 되고요. 이 작품의 또 다른 제목은 이제 푸른 기모노입니다. 그러니까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 이제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그 수많은 일본 제품들을 당시 그 미국 사람들은 이제 중국 것으로 많이 알고 있었어요. 그래서 아마 작품 제목도 이제 중국풍 코트라고 이제 돼 있는 것 같은데요. 또 이것이 또 기모노라고 보기에도 좀 어색하긴 합니다. 작품 속 그 여인은 아주 당당한 모습입니다. 당시 그 여성 모델들의 그 다소곳한 모습과는 좀 차이가 있죠. 또 이렇게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듯한 뭐 빛이 느껴지는데요. 뭐 이런 기법들은 또 렘브란트의 그 추상화, 또 렘브란트의 작품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법과도 좀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. 드캠프는 이제 생애 전체를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예술적 기술을 표현하고자 끝없이 노력을 했었어요. 또 새로운 방법을 또 배우고 습득을 했죠. 그래서 그 드캠프의 작품은 이제 사실주의와 인상주의 그 모두를 반영하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네, 조셉 드캠프 얘기가 끝이 났습니다. 뭐 길지 않은 이야기였지만은 그가 당한 일을 생각하면은 대단하죠. 그러나 그의 작품은 뭐 그런 역경 속에서도 오늘날까지도 아주 빛이 나고 있습니다. 네,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